안녕하십니까. 주식 1번째 윤정두입니다. 자, 불타는 금요일, 오늘 엄청난 시세가 나온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SK 하이닉스 52주 신고가 빵빵 터져줬고요. 오래간만에 자동차주들 움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해석 많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요.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오래간만에 빵긋빵긋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 거기에 로봇 관련주. 오늘은 탄력적인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 고점 대비해서 또 미끄러진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의 흐름도 있었죠. 이럴 때일수록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됩니다. 시장의 지수는 강하게 날아가는데 내 종목만 못 움직인다. 그럴 때 내동매매하지 마시고요. 한 템포만 쉬어가서 옥석 가리기 완벽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요. 당장 월요일부터 시뻘건 불기둥 여러분들 계좌 속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요.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요. 불기둥 종목 전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부터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자, 시장은 이제부터 스타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유럽 증시가 우크라이나 사태 있거나 말거나 우크라이나 사태 있거나 말거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거나 말거나 강조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전혀 시장에 미친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그거는 역대적으로 소규모의 소규모라고 표현은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시장 영향을 준 적은 제한적이에요. 어찌됐든 유럽 증시를 말씀드리려다가 다시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유럽 증시 지난 22년 3월 달에 변동률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해 들어서 가장 먼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 니케이 지수 34년 만에 형성됐던 그 고점을 또다시 뛰어넘고 추가적으로 10%에 달하는 상승.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한다면 유럽은 3,400, 일본은 3,600포인트 이상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못 가고 있는 거 그런 부분을 미국 쪽의 영향으로 치부하거나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요. 그런 말씀 못 하시죠. 왜요? 다우지수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연일 넘기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냥 사상 최대치를 넘기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방송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나 빠졌어요. 엔비디아가 2%나 빠졌어요. 신고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S&P 500 지수는 2%만 돌리면 됩니다. 자, 결론은요. 지표부터 쭉 놓고 볼 텐데 지표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 소매 판매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되겠습니까? 소매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소매 판매가 급격히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야, 이거 경기가 둔화되는 거야? 혹은 경기가 침체되는 거야? 그런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요, 아주 예쁘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주 예쁘게. 예? 그래프로 딱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당시에 일시적으로 소매 판매가 엄청 증가하면서 CPI, PPI가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갔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CPI, PPI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져 있을 때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냐? 무슨 소리예요. 2022년까지 폭발적인 시세, 22년 1월까지 사상 최대 신고가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금리를 급격히 인상시키면서 물가를 잡아줬죠. 잘 생각해 보세요. 금리라는 것을 아무렇게나 움직임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년 기준의 연말까지 금리를 일부 낮출 수 있다. 그 전망치의 기준에서는 경기가 둔화되면 낮출 수 있다라는 거지, 금리를 낮춘다는 표현에 의해서 시장에 랠리가 나온다. 그게 아니죠. 지금 2000년대 가장 높은 금리, 2006년 6월 5.25보다 더 높은 5.5의 금리, 그 금리를 더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멈추겠다. 그런데 지표가 이렇게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 앞전에 형성돼 있던 수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근데 어떤 게 중요해요? 금리가 고점에 있는데, 금리가 고점에 있다는 거는 소비를 잡아주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주고 너무 많이 깔려있는 유동성을 흡수해주면서 그 과열적인 분위기를 잡아놓겠다는 건데, 여전히 지표가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경제 지표가. 그렇게 되면서 소비가 위축되지 않고, 이건 정상적인 범위의 둔화잖아요. 위축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다. 경기가 무지하게 좋다. 금리는 이렇게 되면은 우와, 연말까지도, 다음 해 연말, 내년 연말까지도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다. 정확히 따져서 생각하셔야 돼요. 정확히 따져서 안 내릴 수도 있다. 그게 가장 긍정적인 해답입니다. 금리를 안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계속 호황세여야만 시장도 날아가죠.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를 한다면, 금리를 낮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135번 있죠. 135번 홀수. 그게 금리를 인상하던 시기예요. 24는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 부양을 해야 되는 시점. 코로나19 때문에 금리를 부양하는 시점.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는 시점. 시장은 붕괴되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2000년대 중반에, 2000년 초반부터 말씀드리면 2004년 요 금리,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 시기예요. 1번 폭발적인 시세. 그리고 2006년 6월에 마지막 금리 올린 거를요,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립니다. 1년 3개월 만에 내려요. 왜 내려요? 그렇죠. 미국의 서브프라임,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에 관련된 프라임 1금융권 80%, RTA 2금융권 10% 수준, 3금융권인 서브프라임, 그 서브프라임에서 골목 터진 거죠.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줘서. 그것이 2007년 초반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07년 9월에 도저히 안 되겠다. 금리를 낮춰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된다고요? 붕괴라니까. 2007년 9월에 금리 낮추고요. 2007년 10월에 시장 고점 찍고요. 그리고 나서 내리 폭락한 거예요. 내리 그냥. 그러면서 2008년도 1사분기에 미국의 5대 IB 중에서 베어슨스가 먼저 망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리먼 브러스 사태는 리먼 브러스 4위예요. 4위 리먼 브러스도 망하고, 3위 메릴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피인수되고, 그리고 금리 제로 금리까지 내렸잖아요. 그 전에 금리는요 1%였어요. 언제? 9.11 테러 때 가장 저점 금리가 1%. 근데 그 금리도 깨고 내려가서 제로 금리에서 그것도 안 돼서 양적 완화, 헬리콥터에서 돈 뿌린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된 다음에 시장이 바닥을 찍은 거예요. 어디 가서 함부로, 저는 99% 금리 얘기 나오면 내년에 금리 인하는데 와 금리 인다는 얘기 가지고 오늘 2차 전지 날아갔고 대박 났어요. 그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겹쳐진 거일 뿐이죠. 그리고 금리 인하의 내용이 아니라 금리를 더 이상 이제 안 올려도 되겠구나의 안도랠리. 야, 이 정도 금리면 역대적으로 가장 높은 금리이긴 합니다만 경기가 좋아, 지표가 좋아, 견딜 수 있어. 그러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 금리를 못 견디는 업체들이 하나둘 나오고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는 순간 금리를 어떻게 한다? 낮춘다. 낮추는 순간 어떻게 된다? 시장은 정점을 찍고 조정을 받는다. 그게 일반적인 금융학 논리입니다. 오늘 들으셨으니까 선물 드린 거예요. 응? 왜? 윤정도 시황 방송을 앞으로 당분간 못 보실 수도 있으니, 예? 지금 한 번 들으시고 금리에 대해서는 평생 잊어버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금리를 올린다 하는 순간, 우와, 금리를 올리는구나.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지는구나. 이야, 대박이구나. 금리 올리는 시기는 항상 올라왔어요.
시장이. 두 번째로요. 금리를 낮춘다. 내년 뭐 1, 4분기에 낮춘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럼 큰일 나. 시장은 정점을 찍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머지 부분 빠르게 보겠습니다. 다우지수의 경우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 이전부터 걱정 마세요. 콧방귀 끼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유럽과 일본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지표가 매우 좋습니다. 왜 얘가 신고가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기준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가 2.68% 빠졌어요. 큰일 났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빠졌어요. 갖고 나서 아무런 문제 없다고 그 이전에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깁니다. S&P 500 지수가 미국의 500개의 뭐예요? 우량주를 모아놓은 지수잖아요. 그 S&P 500 지수도 이제는 최고점 대비 2% 눌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얼마예요? 그러면 3,200포인트 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이격을 줄이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2차 전지만 날아가니까 이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이야, 테슬라가 폭등 나오고 미국의 전기차 폭등 나오고 이야. 근데 미국의 지금 재고가 자동차 재고가 뭐 2배 가까이 된다면서요. 평상시 대비. 안 팔려서. 고가인데다가 지금 정부의 자금 지원 안 해주니까 정부가. 각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19 핑계대고 또 탄소 배출권 관련된 친환경 관련된 이런 내용들 때문에 보조금을 줬던 부분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그 판매가 성장을 하고 있지만 둔화되고 있죠. 테슬라의 흐름. 오늘 같은 날은 우와 테슬라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테슬라의 주가가 밀려 내려올 때에는 테슬라랑 2차 전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 테슬라와 2차 전지는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보여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테슬라의 기준은 여전히 39% 빠져 있습니다. 시가총액 7위로 다행히 회귀는 됐어요. 8위까지 밀렸었죠. 올해 들어서 5위까지 올라왔었단 말이야. 시가총액이요. 그랬다가 지금 다시 8위로 밀렸다가 7위로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전체 추이 추세는 아직도 약합니다. 아직도 약해. 이에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75% 빠지고 반등 나왔다가 여전히 고점 대비 밀려 있는데 이 흐름 대비해서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1위 애플은요. 애플 온 디바이스 AA 우리한테 관련 있는 걸 보셔야 되잖아요. 거기다 PCB 거기에 대해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테슬라는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책적인 수혜를 벗어났기 때문에 한 발짝 뒤에서 관망으로 보자 이거예요. 거기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미국의 시가총액 최상위 10위 안에서 뭐 20위, 30위까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 바닥 대비해서도 또 지난해 9월 말 10월 대비해서도 또 사상 최대치 고점 이게 언제예요? 나스닥의 경우는 21년 11월이 사상 최대치 고점이 됩니다. 그리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22년 1월이 사상 최대치 고점이 돼요. 어찌됐건 그 고점 대비 68% 밀렸어요. 테슬라랑 비슷하게. 그러고 나서 347% 돌리고 이 고점 대비해서도 46% 수준. 시장에 그럼 주도력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시장의 주도력은 누가 엔비디아가 갖고 있다. IT가 갖고 있다. 반도체가 갖고 있다. HBM이 갖고 있다. 요날 하루에 오른 상승률에 대한 기준 시가총액 1000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2.5배 정도 수준에 달할 때 하루에 26%, 29%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 추이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시장 상황을 놓고 보실 때 누구를 가장 기준으로 놓고 보세요? 그렇죠. IT죠. 1위부터 6위까지가 IT 예? 관련된 1위 누구예요? 애플, 온 디바이스 AA. 예? 2위 누구예요? MS 클라우드 사업 부분. 3위 알파벳 역시 클라우드 사업 부분. 4위 아마존. 이 역시 서버 챗봇. 5위 엔비디아, 6위 메타. 마찬가지로 전부 지금 AI. 결론적으로 AI를 보실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아직 추세 강화가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테슬라를 보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십시오. 결론은 국내 증시의 흐름이 이 이격을 줄일 수 있다. 최근 들어서 하루에 얼마요?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뚫고 하이닉스 14만 원 금요일 날 찍어주는 이 상황 속에 하루에
시장이 1% 수준의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2600 다음 주 초반에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지수는 금방 올라갑니다. 그 지수의 이격 줄이면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쪽 종목을 보셔야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같은 날 현대, 기아 이걸로 끄실까? LG화학은 2차 전지에 연동된 것으로만 끄실까요? 실적이 우리나라 영업이익 25년까지 계속 영업이익 5위 전후 수준에 놓여져 있는 LG화학이 옥석 가리기 잘하십시오. 옥석 가리기 잘하세요. 이야 드디어 오늘 와 대박이다. 어떤 거요? 맨날 강조드린 거 있잖아요. 어떤 거? 현대차가 우리나라의 외국인 순매수 3위라고 그랬는데 하이닉스와 함께 외국인 기관 쌍끌이 1위 하이닉스, 2위 현대차, 3위 기아. 이제는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삼성전자가 확 튀어나올 거예요. 왜?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가 4%에 가깝고 기관 매도는 0.3% 수준이에요. 그거 뭐 일주일이면 다 기관도 매수 우위로 전환될 수 있어. 그러면 외국인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 삼성전자, 2위 하이닉스, 3위 현대차, 4위 기아. 우와 삼성전기도 있어. 이야 오늘 이 약 오르지만 한미반도체 오늘 1.5%는 눌렸잖아요. 근데 한미반도체도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발가락까지 해야 되나? 20위 안에 들어오는 순매수의 최강자입니다. 그러니까 IT와 자동차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그쪽부터 보십시오. 그리고 이 방송 화면은요 꼭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야. 녹화 방송 꼭 확인하셔서 다시 들으시고 지금의 반도체 관련된 업황이 어떤 식으로 확장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 여기서도 지금 뭐라 그랬어요? 최근에 AMD가 주가가 9% 폭등 나오고 추가 폭등 나오고 이 알파벳하고 협업해가지고 엔비디아 따돌리려고 H100보다 더 좋은 IM200X를 막 발표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거기에도 똑같이 HBM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급해야 됩니다. 그들과의 싸움에 공급처가 늘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호재지.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이 더 들어오고 신고가를 내주는 거예요. 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대비 이제 10% 남았습니다. 이 흐름, 이야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려고 지금 이 소중한 시간에 방송 보는 것 같아. 막 그냥 상한가 가는 종목 주세요. 안 된다고 삑삑삑.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심으로써 삼성전자 34%의 수익 올해. 하이닉스 올해 얼마? 90%가 넘는 수익이 나와요. 올해 90% 넘는 수익. 2차 전지 포스코 그룹주들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 검사 한번 해볼까요? 올해 들어서 하이닉스만 갖고 계셨어도 더블 계좌인데 진짜 여러분들 계좌 속에 하이닉스가 있어서 더블 수익이 나고 있는지. 내일 장입니다. 내일 장 열려 안 열려? 안 열리지. 토요일 날 좀 쉬시고 일요일 날 쉬시고 일요일 날 21시에 어떻게 해요? 온라인상에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 교육 받으시고 이런 신고가 종목 11월 6일부터 해드렸어요. 그때부터 해서 벌써 10% 이상 그리고 현대차, LG와 두산 로보틱스 더블 나버렸죠. HPSP 오늘 굉장히 많이 고점 대비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만 그 추이 추세 강합니다. 이런 종목군들로 여러분들 계좌 불기둥으로 시뻘겋게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잠시 후에 시장의 이슈 부분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